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Clear my mind, close my eyes, where am I? Bumpy right, looking out across the sky. As the wind blows in my face, there is water, water. 시간은 늘 흘러갑니다. 예전 군대에 갔을 때 흔히 들었던 말, 아무리 뭐뭐 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심지어 제가 있었던 내무반 취침 구호가 세월은 간다였으니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지역을 위해 일을 할 사람들을 뽑는 선거죠.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요했던 대전의 정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파일럿 프로그램 정PD의 엮인 사람, 오늘은 사람들이네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공연하게 대전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여기저기 구애를 하고 있는 분들, 저희 방송에 이미 나오신 적이 있는 분들이시죠. 대덕대학교 최한성 교수와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과 함께 유쾌한 여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이제는 마이너가 대세다. 김윤기, 김태영, 그리고 김세환의 대전의 삼김시대. 또 출마할지도 모르는 당선 경력, 제로에 빛나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출마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영 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몽상가 국민의당 대전서갑 김세환 위원장이 대전의 삼김시대를 열어갑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그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우리 방송의 선장이신 네 요새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네, 하시는 분입니다. 대전 지역 언론계의 기름장어 오마이뉴스 장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지한입니다. 기름장어 마음에 드세요? 안 들어요. 아니 맨날 바쁘다고 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잡혔습니다. 기름장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 PD님한테 장갑을 꼈나? 이게 오늘 장갑을 안 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개편 휴방 기간이라서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지만은 개편 이후에 좀 더 많이 방송하셔야죠. 또 엮으려고 틈만 남은 엮으신 우리 정 PD님. 아니 우리도 이제 그 대전에서 김어준 뭐 주진우 이런 그 환상의 콤비처럼 한번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어준 뭐 주진우보다는 잘생겼죠 제가. 오늘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페이스북 생중계를 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비록 이제 장비가 아직 좀 부족해가지고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음성만큼은 네 방송 음질은 굉장히 좋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고. 불만이에요. 제 그 외모를 제대로 못 담아준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건 뭐 불만이기는. 네. 그 장비 보강을 통해 가지고 다음번 우리 생중계할 때는 풀 HD급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걸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신 없어요. 예,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죠. 어느 분부터 소개를 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할까 아니면은 나이 순으로 할까 뭐 그 아주 이제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다가 그냥 원칙은 그냥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네. 그 먼저 소개해드릴 분입니다. 대덕대학교 최한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한성입니다. 먼저 소개 받으시니까 어떻게 좋으세요? 좋고 나쁘가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우리가 서열을 따지는 게 아닌데 뭐 상황에 따라서 기자님 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개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저랑 오늘 각 세우시면 별로 안 좋은데 시작부터 각을 세우시네요. 네, 좋고 나쁘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최한성 교수님이 방송을 지난번에 이제 나와서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재미있으셨다. 그분의 표현을 빌으면 웃긴 분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면서 남을 웃겨본 적이 별로 없어서 늘 그 유머가 부족하다고 늘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봐주셨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웃기도록. 네, 웃기고 싶은 남자 최한성 교수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분입니다.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광진입니다. 그 나중에 소개해드리니까 기분 혹시 나쁘셨나요? 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머뭇거리셨어. 웃겠구나. 웃겠어. 네, 그래도 뭐 선배님을 갖다 사실상 선배님이시니까요. 먼저 소개드리는 게 당연하죠. 성광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저희 방송 이제 프로그램도 고정 패널을 맡고 계시긴 한데 되게 좀 고지식하시다고 할까? 제가 프로그램 이름을 처음에 삼천교육대로 정했거든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밤 12시 넘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 그게 고지식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아니 그 독재 냄새 나잖아.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지. 네. 삼천교육대요? 삼천교육대? 예. 성광진 소장의 삼천교육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오빠. 긍정적으로 이 정 PD 문제야. 저는 네. 여기서 삼천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교육자로 생각했어요. 웃기시네요. 네. 성공. 웃기신데? 성공. 5점 획득. 5점 획득. 진짜 삼천이라 생각했대요. 네. 그러셨구나. 두 분 인사하시죠. 약속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색해라. 그래요. 이제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우리가 처음으로 페이스북 생중계 방송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소개를 이제 성광진, 최한성, 성광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대전 시민들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서로 좀 많겠죠.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고 어제 제가 사실 이제 두 분께 각자 부탁을 드렸어요. 각자의 프로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렸죠. 예. 근거에서 상대방을 좀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한성 교수님께서 우리 성광진 소장님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성 선생님은 뭐 이거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전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새로운 교육을 하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어렵게 투쟁하시고 이룩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1세대 선생님이 아니시지만 촛불혁명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그 밑바탕의 변화를 사실은 성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닦아줬다고 생각이 들고 밑을 닦았어요? 밑바닥이라는 예, 뜻입니다. 밑 닦아주신 분, 네. 바닥. 기초를 닦았다. 기초를 기초를 닦았다. 예. 깜짝 놀랐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 말이 잘 안 돼서. 예, 환경 정화에 아니 쓰군요. 굉장히 웃기시는 게 맞는데. 위생 예.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기초가 올라왔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를 앞으로 더 계속 완성시켜서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고 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력을 보면 다 그렇게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랫동안 이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이력 말씀드릴까요? 예, 저분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네. 안다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예, 밑을 잘못하면 밑 닦아주는 남자 이렇게 기억돼요. 아닙니다. 저는 네. 선생님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스스로 우리가 대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잘났다 이렇게 하기는 게 우리 분위기상 지역 네. 분위기 그런 게 없어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래야 이게 되는 우리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냥 개의치 말고 하시죠. 생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1957년도에 제가 좀 세게 얘기해야 되겠군요. 괜찮습니다. 네, 개의치 마시죠. 네. 57년도에 충남 홍성에서 나셨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크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 85년서부터 대전 북고등학교, 대전 북중, 대전 중학교, 대전 여자정보고등학교, 대전 국제통상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대전 복수고등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늘 학교 교직에서 계시고 국어 가르치시고 또 이런 말씀드리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가르치는 게 본업인데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교감, 교장, 장학사 되겠다는 그런 많은 분이 목표를 그렇게 세우신 분이 계신데 선생님께서는 순수한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혹시? 아니죠. 물론 네. 지금까지 사회가 잘못됐기 네. 때문에 그게 능력 있는 걸로 아니 옆에 있다가는 장학사 되신 분들은 그러면은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좀 집중 안 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게 네. 아니라 그런 제가 구해드렸습니다 한번. 네. 아니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가서 교육청 네. 가게 되면 그런 장학사들 분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설득시켜야 되니까 이런 생각도 있다 그런 걸 아실 필요도 미리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외에도 가르치는 거 외에도 많은 사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심수 후원의 운영위원장도 하시고요. 또 양심수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심, 인권 아주 사실은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시했던 그런 부분인데 오랫동안 그런 걸 하셨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교조 대전 지부장 하셨고요. 장애인 교육연대 공동대표 하셨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이런 거 맡으셔 하셨고요. 대전 참여 자치연대 공동의장 하셨네요.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전 지역 공동체 활성화 포럼 공동대표 계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족했죠. 대전 마을 교육 공동체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훌륭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 이력이 일단 화려하시고 성광진 소장님의 어떤 좋은 점을 잘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로 우리 성광진 소장님께서 최한성 교수님을 좀 멋지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최한성 우리 교수님은 지역에 훌륭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보니까 삼성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거기에다가 또 엘리트만 간다는 또 대전에서 대전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또 진학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엄친아, 사범대학교 지리 전공으로 나오셨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는 또 독일로 가셔서 또 유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역시
지리학을 갖다 전공하시면서 유학을 하셨고 그 학교 이름 못 읽으시겠어요? 예, 네. 무슨 대학입니까? 비우르츠부르크 대학. 예? 비우르츠부르크 어려웠습니다. 비우르츠부르크 왜냐하면 대학. 왜냐하면 자음이 연속돼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 발음하기 어려운데 연속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문의 1승 어려운 거 정 PD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1승이냐 아니니 그런 거. 그러시고 또 대학에서 역시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셨죠. 그래갖고 대덕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특히 보니까 외국에 나가셔서도 아이들을 또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가셔서는 고등학교 자동차학과를 수료하신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 같은 그러한 것도 하시고 한국어 강사도 하시고 이러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서육 선진국인 그런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교육 선진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다 직접 보고 오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단체에서 또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대전 김대중 기념사업회 뭐를 포함해서 전국 교수 노동조합 그리고 뭐 6.15 공동위 대전교육 희망 네트워크 네. 여기선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요. 그렇죠? 교육 관련된 예. 분야이기 때문에 예, 서창 교수 같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도 꾸준하게 계시고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 나오셔갖고 선전을 펼쳤습니다. 그거 어째 그거는 조금 그래서 이게 뭐 선전을 펼친 애매하군요. 네, 선전만 펼치셨죠. 이 두 분을 소개하는데 핵심적인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 다 그걸 빼놓으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두 분 다 해직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열심히 가르치다가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이렇게 쉬신 기간들이 있는데 한번 그것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최한성 교수님부터 어떻게 그 해직이 되신 거죠? 네, 제가 2001년도에 이 대학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아는 사실인데요. 사실이니까요. 네, 네. 대덕대학의 관광 서비스 계열로 이제 전임 강사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교육자 집안이었고 또 사범대학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든지 가서 교육자적인 양심과 학자적인 그 연구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늘 그렇게 활동을 했죠. 그러나 가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또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들을 확실히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가리키는 거 학생들하고 활동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였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 경영자층이나 아니면 그 위에 행정하는 분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거기서 해직돼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교육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내가 가르치고 여전히 그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 대학의 개혁과 관련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공개념을 가지고 있는 공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또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립대학이 그런 공공성을 잊어버리고 어느 한 가문이라든지 어떤 설립자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단체의 이익단체처럼 되어오고 있는 이런 교육개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개혁을 해야 된지 않는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련된 분야가 있다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해직이 되셔서 2002년 2월 28일까지가 있었는데 네, 2002년에 해직이 되셔서 2003년 1월 3월부터죠. 예, 3월부터 재임용에서 해직이 탈락을 해서 해직이 돼서 2012년에 3월에 복귀했으니까 10년 걸렸습니다. 또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민사 1심, 2심, 3심 그 다음에 행정재판 1심, 2심, 3심까지 다 거쳤습니다. 10년이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흔들리는 건데 참 어려운 싸움을 하신 건 맞는데 보통 10년 소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좀 어려우셨나요?
어려웠었죠. 근데 사실은 그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네.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입시 때문에 수학 문제 못 풀어가는 게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면 그 지금도 꿈꾸면 수학 문제 못 풀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상당히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탁 숨 쉬면 그 숨이 막힌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었는데 아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그 엄친아가 맞으신 게 수학 문제가 갑자기 자다가 순간 숨이 탁 막힌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었거든.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가 달라. 비유가 좀 별로 좋지 않았군요. 수학로 본다고 숨 막히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안 풀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시험 시간 다 됐네 50분인데 선물 못 풀었다든지 뭐 그런 건 트라우마 같은 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트라우마까지. 근데 트라우마 비슷한 것이 뭐 해직 기간 동안에 그러셨군요.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닌가, 뭐 제대로 이게 뭐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그 해직이 된다든지 직장을 잃게 되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그렇겠죠. 심정이 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이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기 직장에 대한 교수님이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성광 소장님이 네. 심심하세요. 네. 네. 우리 다음 해직자. 아니 방송 1시간 반만 하자며 이러다 보면 10시간이야. 일단 네 성광진 어떻게 소장님 해직되신 거예요? 예, 잘린 스토리. 그렇지.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사립학교에 이제 근무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좀 참교육 활동이라 볼 수 있는 전교조 운동에 같이 참여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학교 측의 여러 가지 사립학교의 잘못된 관행 같은 것을 좀 시정해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마찰도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전교조 활동과 관련된 대교육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에 이제 시국선언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었고 그 당시 이제 단임박탈을 했어요. 그 단임박탈이 이제 빌미가 되면서 이제 시초가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극한적인 대립을 갔죠. 물론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저와 이제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 측 재단 측에서 이제 시비를 걸어서 징계를 해갖고 해직을 했는데 또 교육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나도 교육부 징계 재심위에서는 복직을 시켜라.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또 다시 복직을 시켜서 그 다음 날짜로 해직을 또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4번을 갖다가 연달아서 계속 해직되는 그런 아픔을 몇 겪었죠. 년간 하신 거예요? 98년에 92년도에 사건이 일어나고 93년도에 해직되었고 98년도에 이제 6년 복교를 했죠. 복직을 했죠. 횟수로 6년쯤 되네요. 네. 그렇죠. 6년이면은 별거 아니죠? 10년이 이겼다. 그러니까 두 자리인데 두 자리. 그게 아니라 나이 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10년이 금방 가버려요. 복직하면서 12년이니까 제가 19년 2학기까지가 이제 강의할 수 있는데 많이 남아있다 생각했는데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세월이 빨리 가버렸어요. 그래요. 아니 성광 선생님 그래서 복직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 98년도 3월 1일자로 복직을 했는데 그 복직을 한 학교는 원직 복직을 원했어요. 사실 해직된 학교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대전중학교 공립중학교로 이제 특별 복직을 하게 됐죠. 당시 이제 교육청에서 이 사안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특별 복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대전중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립으로 그렇습니다. 가게 된 거죠. 그 두 분이 아까도 이제 뭐 평소에 친하신가요? 그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십니다. 그렇죠? 두 분 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4년 선배님이시죠? 그 최한승 교수님께서 그렇죠? 뭐 모르시는군요. 표정이 뭐 동문 뭐 그런 얘기 아니 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친구분들 동창분들 만나다 보면은 이제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또 두 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시민사회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목받으시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현재는 혹시 들으신 서로 간에 들으신 풍문 같은 거 없으세요? 뭐 특별히 제가 동문회 가서 뭐 다른 분들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아니 하신 게 아니라 들은 거. 들은 거? 저희 동문회 가면 뭐 다른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좋으신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 말씀들 해주시죠. 네, 어떠세요? 동기들분들. 성환 선생님은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 교수님을 뵌 것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처음 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이전에 또 뭐 대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뵀고요. 굉장히 그 겸손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문제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봤고요. 또 주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뭐 들은 소문이 별로 안 났군요. 분명히 있을 건데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힘들 좀 빼세요. 네, 원래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즐겁게 유쾌하게 하면 좋으니까 그 두 분은 이제 소위 진보 교육감 후보군이라고 자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시죠? 근데 이제 진보 교육감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진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진보 교육감 후보군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진보 교육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이번에는 성 선생님께서 먼저 하시죠. 뭐 그러시죠. 그 진보 교육감이라 하면 우선 교육 철학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저는 보수적인 교육이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수월성, 뭐 경쟁 또는 뭐 성적, 성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뭐 현 교육감도 보면 뭐 성공 시대 이렇게 하잖아요. 성공을 가장 첫째 어떤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저 보수적인 어떤 교육관의 일종이라면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이라 하면 그것보다는 우선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함께 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배려와 존중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교육 철학적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시키느냐는 여러 가지 다른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구체로 나타난 것이 보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다른 진보 진영, 진보 교육감 그 지역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또 혁신교육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과 교육이 함께 더불어서 협력 교육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새로운 교육 혁명적 사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특별히 뭐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말로 내가 진보다 그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은 정말로 지구상 바깥에서 온 게 아니고 또 옛날부터 모르는 게 아니었던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려면 학교에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무엇인지 잘 개발해서 우리 공동체에 잘 들어와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들고 학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 한국 교육 상황을 보게 되면 입시 경쟁 교육에서 결국 모든 학교나 초등에서부터 대학 고등학교까지 교육 자체가 대학 입시에 지금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입시 학원화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진보니 무슨 관계없이라도 하더라도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자.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서열화시키고 대학 입시 학원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체제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볼 때면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보라는 교육 자체를 전혀 새로운 교육해서 이 세상 달나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가자. 교육의 본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에서 교육 본질을 찾아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인 과제가 있는데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가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뭐 이해가 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당장 선거가 코앞에서 진보교육감의 후보를 단일화해서 이제 뭐 보수적인 현 교육감이나 뭐 다른 후보하고 이제 겨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정확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촛불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진보적 성향의 투표 유권자가 많은 것 같으니 교육 철학을 아까 말씀하신 그 철학으로 얘기해요. 진보교육감 후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그런 철학을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얘기도 그렇게 해요. 나는 수월성 교육하지 않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도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아이들이 본질을 찾아가고 진보교육감 후보 맞아요? 이런 사람은? 그게 진보 교육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앞으로 지난 안 살아왔어도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과거에 대한 문제를 과거에 이렇게 살아갔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을 바꾸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당장 교육이라는 것들이 사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100년 대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10년 20년 못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부터 시작하자 이런 의미죠. 대전에서. 되게 어렵게 얘기하셔서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제 뭐냐면 방향을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교의 모습이 아이들이 정말로 즐겁게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학교 갈 때마다 아이들이 아침에 그냥 뭐 인상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가 즐겁게 하는 왜 즐겁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 줄을 세워 아까 말씀하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이들을 보다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찾아 나가는 과정, 이것들이 진보 교육감들이 할 일이고 또 진보적인 교육 정책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방향을 갖다 수정하는 것을 이제 교육감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즉답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현실적인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거 정리 좀 하고요. 두 분 다 이제 어렵게 얘기하셨는데 제 질문에 답은 피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표에 도움이 되니 진보적 성향의 철학을 구현하겠다가 하는 후보가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면 끼워주겠느냐 사실 이런 질문이었는데 두 분은 계속 돌려 말하신 거고 이따가 좀 더 직설적으로 하면 취지로 보면은 그런 분도 뭐 같이 해야지 이런 취지인 거고 답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 나온 김에 질문이 좀 애매했어요. 지금 말 나온 답이 김에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특정 후보를 지목해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사실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 기자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언론에서는 지금 이른바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진보교육감 후보군에 그 한승동 한국교통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승광은 대전 홈스쿨링 지원센터 달팽이 학교 교장 선생님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교육감 후보군이 4명 정도다라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승광은 선생님은 또 이제 성광진 소장님처럼 전교조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생각들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장 기자님 질문이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찍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도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장 기자님은 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들 보도에 이제 4명의 후보가 있는데 우리 지금 2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사실 2분은 우리 방송에 출연 경험이 있으시고 또 사전에 이제 조율이 돼서 이제 우리 방송 준비를 하고 한 거잖아요. 한순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출연 제의를 드렸는데 응하셨다가 나중에 연락이 안 되신 케이스여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승강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우선은 일단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한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장 기자님 질문을 이렇게 좀 뒤로 돌려 생각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얘기했던 거였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교육감 하나 바뀐다고 해서 물론 철학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대전 지역이 너무 보수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교육 문제만큼은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진보적 개념을 가지고 그러려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물론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똑같은 생활과 변치 않는 걸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글 쓴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하튼 지난 과거가 이랬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같이 포용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여정을
규정짓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포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무리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뜻을 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한다면 이 논의틀에서 같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생각합니다. 평소에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셨던 그런 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해 전향을 해도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전향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이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제 정말 보수 성향이었던 분이 이제 나 이제 내가 그동안 좀 잘못된 것 같아. 이제 마음을 바꾸고 나도 진보국감 후보군에 껴줘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후보 입장에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음. 전체적인 시민의 관심을 끌고 네.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 아까 말한 제 교육 철학에 인생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러나 선거를 치른다는 입장에서 볼 때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다른 분들이 검증해 주셔서 해야 되면 그러니까 좋지 않겠냐. 후보들 생각이 듭니다. 자체가 이걸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대신에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그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검증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단일화 후보 관련시킨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분들을 검증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동감이고요. 사실은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함께 정말 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서 이 축제 같게 축제처럼 이 단일화 과정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관심도 그래야 많이 갖게 되고요. 그 아까 말한 대로죠. 그분들이 과연 그런 기준과 가작을 갖추고 있느냐는 우리 두 사람이 해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단일화 추진 기구를 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끼리 어떤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는 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두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할 거는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 넘어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생방송 틀어놓고 개인적으로 그걸 물어보면 글쎄 제가 볼 때는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한 교수님입니다. 네 이제 아니, 네 이제 머리 최입니다. 지금 스텝이 꼬입니다 이제. 최한성 교수님께서 네, 김 선생님 말씀하시죠. 우리 한승 교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또 저도 과거에 아까 어떤 그 뉘앙스 인연이 좀 느꼈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좋지 않은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물어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면은 뭐 최한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순동 교수님하고의 과거 어떤 스토리가 좀 있었고 성광진 소장님은 지금 승광은 선생님하고의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이제 얼마 전에 선언하셨으니까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그건 비슷한 처지가 아니지요. 네. 왜냐하면 좀 다르죠. 어떤 대의와 관련시킨 것하고 그거 아닌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진짜 잘 모르시는데 우리만 알면서 듣는 사람들 모르니까 그 스토리를 정리해 주시죠. 이야기하면서 하죠. 네. 그러면 저 그래서 장 제 기자님께서 교수님은- 말씀하시죠 뭐. 네, 왜 제가 저한테 아니, 제가 출마합니까?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네. 좋다. 뭐 지난번 선거 때 네. 한승동 그 대덕대 전 총장님께서 학장님께서 이 벌써 민감한 거 아니죠? 출마를 하셔서 같이 진보교육감 후보로서 후보 단일화 쓰셨는데 후보 단일화 못 왔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또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이입니까? 특별한 사이가 없죠. 없으십니까? 왜냐면 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해직하고 당할 시에 했을 시에 해직 시에 어떤 학장이셨죠. 학장이셨죠. 한승동 교수님 그렇죠. 네. 그분이 이제 다시 이제 진보교육감 후보로 나와서 같이 후보 단일화 하다가 못해서 각자 출마하셨고 이번에 또 그 틀에 들어오신다는 정확히 표현은 안 했는데 할지 말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분을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끼워줄 겁니까 물었더니 언론적으로는 같이 해야 된다 얘기는 하셨었는데 어떠세요? 이제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면 개인적으로 그 어떤 존경받고 존경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고 글 쓴 것까지 같아서 그분이 초지일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적인 관점이라든지 철학이라는 거를 잘 공유할 수 있었으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제 교육 철학과 제 인생관하고는 같은 점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알 참고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의 공정성을 위해서 한승동 그 당시 이제 대덕대 학장께서는 그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이제 그 최한석 교수님의 그 재임용 관련해 갖고 재단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 본인이 그냥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요즘 많이 듣는 얘기네. 뭐 국정원 뭐 나는 시키는 대로 해서 나중에 또 따지실까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런 건 자기가 있겠죠. 말한 뭐. 행동 책임져야 되고 모든 행위 자체가 초지를 같아야 되고 시켜서 했어요, 뭐 이런 뭐 거. 그런 식이면 네. 이게 제 생각에 어떤 그룹에 아니면 어떤 집단의 리더라든지 장이면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하고 또 아이들 길러내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면 네, 아마 우리 충분히 청취자들이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광희 선생님도 하필 소장님도 하필 또 이제 같은 전교조 출신 우리 승가원 선생님이 출마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방송 딱 우리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출마선을 다 하셨어요. 섭외도 끝나고 다 결정을 해놓으니까 또 출마를 하셔가지고 선언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또 그런 관계에 있는 묘하게 그렇죠. 아까 해직의 경험도 같이 나누시고 이렇게 비슷한 같은 조직이라 할까요? 그런 데서 나오시는 경험도 같이 나누신데 그 성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건 선생님하고는 난처하시구나. 교육운동 초창기 88년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교직에서 생활을 같이 해왔죠. 그리고 전교조 활동도 같이 해왔었고요. 또 전 지부장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계에서 나름대로는 또 존경받는 분위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이제 뭐냐면 이분이 전교조 전 지부장 출신으로서 전교조에 물론 이제 작년에 퇴임을 하셨지만 좀 사전 협의 같은 것이라도 하고 나오셨으면 좋은데 저희들로서는 전교조로서는 좀 안타까운 것이 후보가 2명씩 나오는데 그쵸. 어떻게 사전에 말이 조정도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저로서는 작년에 우리 활동가들 또 전교조의 지도부와 또 대전지부 지도부와 상의를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2월에 명예퇴직까지 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죠. 예. 그 만약에 그러면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안 나오실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아마 좀 달랐을 텐데 우리 정치를 생각해서 기름장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전교조 내에서의 조정이라든가 조정 작업도 있든가 또는 전교조 내에서의 어떤 경선과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적도 해요. 거기서 경선을 또 해서 그렇죠. 나와서 또 하고. 네. 야, 그렇지. 그러면 승광 선생님하고 예선 붙고 이긴 사람이 최한승 교수님하고 그런데 근데 옆에서 급이 다릅니다, 교수님. 제가 옆에서 한번 끼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 관련시킨 네. 그 논의 그거 하고 네. 성 선생님하고 승 선생님의 그 비유는 결코 그 같은 급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웃자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세게를 막아야지. 성 선생님이나 성 선생님이나 우리 맞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훌륭하신 선생님 그러면 거꾸로 되면 이쪽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쪽과 다르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이제 유추가 가능할 것 그런 분이라는 얘기군요. 근데 이게 우리 앞으로 논의하다 보면 이게 그래 맞아요. 휩쓸려 가지고 이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것들이 네. 휩쓸려 버려. 우리 맞습니다. 오늘 말고도 두 분 저희랑 약속하셨잖아요. 자주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네. 앞으로 그 썰은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이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지금 우리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얼추 방송 이제 생방송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최한성 교수님의 워딩은 밑 닦아주는 남자가 가장 기억에 남고 성광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승광은 하고 떨리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조금 이제 그러면은 약간 이제 곤란하셨던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은 요 정도로만 오늘은 맛배기로 정리를 하고 너무 난처하게 시즌 2에 좀 더 세게 한번 붙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 여쭤보도록 하죠. 대전 교육감에 이제 출마하실 생각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직 선언들은 안 하셨죠? 공식적으로? 공식전 선언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죠. 언제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에 단일화 경선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단일화 경선, 흔히 말 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이 원칙이 밝혀지고 방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실 아마, 거고 후발주자 어떠세요? 네. 저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 따로따로 하는 거 이런 것은 결국 나중에 단일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논의틀에 다 들어오면 그러면서 같이 하자 이런. 아니 그러면은 경선이 이제 안 된다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면은 두 분 다 선언 안 하시면 이미 선언하신 분이 나가는 건가? 아니 이 과정에서 좀 우리 청취자들의 이해를 높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끼리만 또 자꾸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냐면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고 나오셨던 아까 최 교수님이나 한 학장님 이분들의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사실 실패해서 각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일찍부터 대전 지역 시민사회나 또 교육단체나 이런 분들이 모임을 갖고 진보 교육감 후보, 그러니까 명칭은 좋은 교육감 후보죠. 후보를 단일화를 추진하는 추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 경선을 통해서 공개적인 룰을 통해서 후보를 뽑아서 공식적으로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그런 후보를 내자. 지금 시민사회에 이런 흐름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두 분이 하신 거고 승광 선생님이나 분들이 이제 거기 참여하겠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높게 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자꾸 어디 기구에서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관위에서 뽑나 이럴 수도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시민사회, 대전 지역 시민사회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해볼게요. 이제 우리 시간도 많이 지나 두 가지 종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는 대전 교육의 현안에 대한 각자의 진단을 좀 총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왜 내가 그거를 그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맡고 싶은지 그 두 가지 큰 줄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럼 우선 대전 교육 성공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죠? 어떤 분은 표어죠. 네, 아니 현재 이제 설동 교육감님이 현직이시고 그리고 이제 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슬로건이 그러니까 대전 교육 성공 시대 안에 살고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어느 분부터 이번에는 말씀 주시겠습니까? 성선 먼저 하시죠. 뭐. 그래요. 우선 대전 교육에 관해서 제가 많은 교사들과의 대화를 나눠보고 학생들과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교사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이든 또 교육청이든 이 반영이 되는 어떤 구조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 그다음 학교에서 실제로 학교의 주체가 또 주인이 누구냐 보면 교사와 학생 아니겠어요? 근데 교사와 학생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어떤 교육청의 사업이든 그 사업에서 자신들이 어떤 이게 좋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끌려가는 사업이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교사나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빨리 탈피한다. 관료적, 독선적, 권위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현재 우리 대전 교육의 현안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료적인 거 이런 걸 좀 탈피하자. 우리 차은상 교수님이 보시는 진단. 뭐 성쌤 보신 그 진단도 맞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대전시 교육청의 슬로건을 성공시다 이런 그 구태의하는 거 쓰지 말자. 설동호 교육감님 네. 의문의 일패.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개인 특성이 다른 것들인데 이걸 개발해서 우리 공동체에 같이 하자는 얘기였는데 성공 그러면 누구나가 생각하는 게 출세해서 뭔가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로 남아서 평생 아이들 가르치다가 그러고 퇴임하는 거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교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도 필요하고 어떤 책임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사회적 기본적인 어떤 철학자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련시킨 여러 가지 목표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관련시켜서 교육감은 각 단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은 평교사 선생님들이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제일 우선이다. 이런 걸로 전혀 바꿔서 우리 대전 교육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는데 성공 시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그 두 분은 그럼 이제 선거에 나오시면서 나는 그럼 대전 교육을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우리 최한성 교수님. 단 세 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네. 행복한 삶, 네. 더불어 사는 공동체, 네. 교육을 꿈꾸며. 좋은데 기억이 잘 안 돼. 아, 행복한 삶, 행복한 삶, 더불어 사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를 위한 교육. 그를 위한 교육. 예, 알겠습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네. 성 소장님은? 예. 제가 슬로건을 한 것은 오늘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오늘이 행복한 학교. 예. 오늘이요? 오늘 뭐죠 그게? 네. 오늘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뭐가 죽어보자. 오늘이 행복한 네. 겁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은 뭐가 돼야 돼. 예. 지금 저 힘들더라도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서 그래서 커서 뭐가 돼야 돼. 그리고 지금 머리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머리 짧기면 어때? 커서 기르면 돼. 나 대학 너 가서 화장 먹으려. 그렇죠. 화장 하지 마. 그거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독촉하고 재촉하고 그리고 그냥 성적으로만 또는 줄세우기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학교가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국영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배우는 것이 학교다. 그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국영수 물론 중요합니다. 국영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국영수 때문에 그야말로 아이들이 막 그냥 아침 걸르고 나가야 되고 저녁에 억지로 남아서 정말로 그 자율학습 같은 거 보충수업 해야 되는 것 밤늦게까지 그래서 정말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어야 되는 이러한 처지는 아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한테 그래요. 여학생한테 그랬습니다. 너 그거 지금 화장 걷지 마. 좀 화장하지 마. 그거 대학 가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화장하는 법 화장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리고 화장을 배워야만이 커서도 화장을 잘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 깎지 아니 머리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화장을 잘해야도 화장의 성공을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커서 좋은 멋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왜냐면 성공이죠. 아니 지금 화장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끼면 커서도 그 화장하는 법을 더 잘 배워서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작게 지금 아이들한테 머리를 깎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머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들 헤어를 즉 머리를 갖다 좀 이쁘게 가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머리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냐 말이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아니죠. 저는 학교가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속에서 행복함을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한다. 비록 원하지 않는 국영수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애들한테 정말로 재미있는 그런 교육도 해줘야 한다. 배우고 싶은 것도 가르쳐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교. 좀 그렇게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예. 알겠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첨가해서 하나 얘기해볼까요? 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놀 수 있게 해주고 놀 수 있는 학교 가면 재밌다 이렇게 해서 노는 것 배울 수 있도록 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년에 이제 시민들과 그 학부모님들의 선택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4년이 경과가 됐어요. 근데 학교가 안 재밌으면 어떡하지? 그런 안 재밌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교육감 뭐 후보자로 출마하시는 분들도 그러셨고 재미없는 학교, 관료적인 학교, 성과를 위한 학교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분은 별로 안 계셨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다 이제 재미있고 행복하고 꿈을 실현하고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이제 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안 됐을까요? 그분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라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왜 안 됐을까요? 이상은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학교 현장이나 학교를 너무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개 보면 지금까지 이제 교육감 하셨던 분들이 이제 교수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대학 교수인데 또 물론 아니 학교 경력도 있으셨지만 물론 학교 경력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민을 갖다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건데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데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들끼리 글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아니 왜냐면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교육감님들이 너무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를 또 교수들이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교수라서 대학은 잘하는데 초, 중고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갖다 실제로 우리 교사들끼리 많이 해요. 네. 정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인성 이상적이긴 한데 그 전인성 행사나 또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이제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갖다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건 자발성에서 기초하거든요. 학교가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교사를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뭐냐면 학교를 권위주의에서 탈피하도록 해야 돼요. 즉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갖다 갖출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그동안 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의 반격입니다. 재밌으시죠? 그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그렇게 보면 이 교육이라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감 하나 바꿔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 하나가 바뀌었다. 그 교육감 출신이 교수냐 평기사 출신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육을 보는 눈을 자체를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어떤 누가 완도 하더라도 신이 온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출신이 뭐냐 관계없이 시스템을 바꾸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설득이 필요하고 그걸 꾸준히 시행할 의지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지금 과거에 교육감들이 이렇게 못했다. 그거 한 개인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협조가 필요한 거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학 교수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정말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에서 경험했다는 거. 왜냐하면 정말 그애들이 살고 있고 외국에 살다 보니까 노르웨이하고 독일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는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그 교육 이론을 가지고 그래 맞아. 그러나 현실에 가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왜 행복하지 않는지 찾아주는 학교, 재밌게 놀려주는 거. 그 조교하면서 중간 휴식 시간이 있으면 교사들하고 훨씬 나가서 아이들이 손잡고 놀고 정말 놀고 오는 걸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는지 각 그 지역 마을 공동체에서 악기를 배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현실을 몰라서 이거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분 말씀을 정리하면 선생님은 이제 성 소장님은 이제 현실 내가 현장에 오래 있어서 잘한다 이걸 자랑을 하신 거고 우리 교수님은 내가 선진 교육 시스템에 경험해서 잘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좋네요. 서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두 같이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반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만. 아니 절대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이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직 경험도 같이 나누셨다가 이렇게 좋은 점도 서로 나눠 가졌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이 바뀌어지고 그렇다면 비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이 대전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시민들한테는 정말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가까운 존재는 아니거든요, 사실.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분이 이제 이런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진보 진영에서 뭐 다른 후보님들도 나중에 참여하실 수 있을지 모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의 좀 축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 질문 저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뭐 장장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나중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야만 하는가, 내가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말고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해 줘 보시죠. 어느 분부터 이번에는 말씀해 보실래요? 그거 아주 그 대전 지역 정서에 안 맞는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지 않는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중국 분들도 그렇게 양만이셔.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자기 PR 해야 되니까. 해야죠. 뭐 우리 성세 뭐 관계없이 저는 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실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글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지지 않게 초지일관하겠다. 그런 투지와 1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겪는다 하더라도 관료사회 아니면 교육청이 가진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성광진 소장님께서는요. 우선 제가 확실한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선 학교 현장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중등이든 뭐 초등이든 저와 같이 함께 고민해왔던 수많은 선생님들 또 현장에서 직접 부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결책도 제시받고 또 해결하기 노력도 해왔다는 것이 저희 강점이고요. 더욱이나 저는 이제 시민사회 쪽, 흔히 말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민주적인 어떤 조직 운영, 또 민주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어떤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무래도 이러한 교육감에 있어서 나가면 보다 학교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적임자가 되지 않을까, 또 교육청도 그러한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 네, 뭐 이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적임자들이시니까 이 교육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는 게 좀 우스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뭘 말씀을 드리면 거의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서 뭐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뭐 한두 가지를 좀 각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학력 신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특히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뭐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제고사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나 학력평가 얘기하는데 그 두 분이 만약에 교육감이 되시면 어떤 시험 지금 하는 시험 체제라든지 시험 관행 같은 거를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다음 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성 소장님부터 이번엔. 그 우리 대전 지역의 그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라고 하죠. 그것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사실은 그 올 4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52%였다고 그래요. 학교 생활 만족도가. 그런데 우리 대전은 46%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지만 그 전국적으로 볼 때 최하위라는 것을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지나치게 이제 성적 중심, 성과주의 뭐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교육청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학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력이 과연 국영수 성적만이 과연 학력이 되겠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 전체를 갖다 우리는 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성적 5% 10%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성공하는 그런 성공치들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현재 대전교육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학력 중심의 그러한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진짜 학력이란 아이들의 재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 그러한 그 교육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월성을 위한 각종 시험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줄이실 거예요? 지금 1학년 2학기에도 보던데.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시험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전체 다 없앤다. 네.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지금과 같이 제가 볼 때는 현재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기말고사 이외에는 다른 시험은 굳이 중학교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아마 이제 전국적인 이제 학력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 예. 평가를 넘어서는 뭐 어떤 사교육 뭐 업체죠. 이런 업체에서 하는 그런 시행하는 대성학원 뭐 이런 그런 데서 시행하는 그런 시험들은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 단위에 벌어지는 그런 학력평가만으로도 1년에 6번씩 보는 거든 3학년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사실은. 예, 사교 학원 얘기하니까 우리 정 PD님 아니 아닙니다. 뭐 전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우리 최한석 교수님. 최한석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 근데 예. 기본적으로는 전 시험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오. 그 시험이 의미가 수능까지. 그 대학 입시에 관련시킨 거니까 뭐 네. 얘기할 건 내신 아니겠지만 내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그 고등학교 입시, 중학교 입시, 대학 입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그 학생들한테 관련시키는 것들은 당장 할 수 없겠지만 예. 이제 앞으로 10년 바라본다고 했을 경우에 초등학교 들어오는 내년부터라든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평가 방법, 지금까지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평가 방법을 버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올라가 있으면 충분한 것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시험을 다 없애는데 네. 1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대학 입시에 관련되지 않는 네. 그런 학년까지 전체 통틀어서 물론 이제 1학년부터 시작해서 좀 올라가면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고3 학생들한테 내년 고2한테 예. 시험 없애겠다라고 하면 그건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시작은 한 초등학생부터 없애는 초등학교부터 없앨 수 있으면 없애겠다 생각합니다. 아예 평가를 없애겠다. 그 대신에 그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예. 지금까지 그런 평가가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이 학생이 예를 들면 어느 과목에 있어서 이 정도 우리 교육 과정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까지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면 그건 뭐 당연히 기본이고 이제 되죠. 일제 전체적으로 일제고사 말하는 거죠. 그런 일제고사 같은 거는 그런 필요 건 없다고 없애겠다. 생각해요. 이제 그러신 되겠다 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에 또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학교 지금 막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시는 분. 누가요? 교육감님께서 그런 분이 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오면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나 특목고들의 폐지 얘기를 좀 얘기 있는데 다행히 또 대전 지역의 어떤 자사고는 다시 재인가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신지 우리 최현성 교수님. 그 국제고 지난번 그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저는 그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고 기본적으로 우리 초중고의 교육은 보편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서 어떤 의미 있게 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 한국 현재 체제 자체가 좋은 의도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늘 변질돼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특수 목적고 그 다음에 외고 이런 것들 과학고등학교 이 다 없애고 일반 보편 교육으로 다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국제 학교는 물론이고 그냥 특목고도 전체도 다 없애야 맞다. 맞다. 자사고 재지정도 당연히 재지정 못하게 하실. 보편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쪽에 더 흥미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자기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와 있는 이런 학교의 구분은 재능에 관련시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준에서 구분된 거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교육이란 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세신데요. 싹 없애신다는데. 이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그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저는 우선 국제학교는 국제인 양성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인 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국제학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인된 특권 학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건 사실은 대전에서는 세워야 될 학교는 아닙니다. 시민 대다수도 아마 반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자사고도 사실은 몇 개 학교가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잘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현재 그 학교의 교사들이 대부분 다 다시 과거에 뭐 인문계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반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학교의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사학재단과 함께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일반 고등학교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고의 문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외고나 이제 과학고의 문제도 좀 이게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이 외국어 또는 과학에 이제 특별히 탁월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특별한 교육 과정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다 학교로 그냥 옮겼단 말이죠. 이게 다른 아까 저 말씀하신 저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뭐 핀란드 같은 데 없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사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과정이나 동아리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특출난 외국어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 뭐 과학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 갖다가 사실은 다른 어떤 교육 과정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더 필요한 건데 그걸 따로 학교 만들어서 그들 갖다가 이제 그 뭐 외국어 계통 학교로 또는 과학 계통 학교로 이제 진학시켰다는 문제는 뭐냐면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그런 외국어 관련 학과에 20%도 가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학교는 차라리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 생각하는 것이고요. 과학고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과학 영재를 제대로 받아들이냐 측면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과학 영재를 갖다가 정말 길러내는 거거든요. 길러내. 어떻게 말하냐면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학원에서 초등학교에 보면 과학 영재반 뽑아갖고서 그 학원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를 영재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한단 말이죠. 과연 이게 학생들이 과학 영재냐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진짜 영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과학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도 좀 바꿔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과연 이게 그동안 훌륭한 과학 영재를 훌륭한 과학인으로 키워냈는지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번 그 결과를 되돌아보고요.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 이거를 빨리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말하는 영재 이런 것들이 그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입시학원이라는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대전 과학 입시학원 그게 초등학교부터 시작돼서 맞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미취학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들었습니다. 무슨 과학영재 무슨 뭐 해갖고 그런 거 많죠. 알겠습니다. 뭐 취지는 둘 다 대부분이 없애야 된다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또. 우리 최한성 교수님 명찰이 떨어졌네요. 열정적으로. 떨어지십니다 그러다가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막말을 붙었습니다.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인생 살다 보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떨어졌다 드시면 되는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우리 장재환 기자님이 아직 해직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여기도 곧 한번 오마이뉴스에서도 해직 기자가 있나요? 저희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뭘 누구를 잘라? 자르기. 그래요. 질문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뭐 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시즌 2 있으니까. 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인 노조 통보받아서 요즘 뭐 그 전교조 지부장님들이 굉장히 세게 지금 투쟁도 하시고 보니까 대전 지부장님은 삭발하셨죠. 삭발의 단식까지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법인 노조 통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만약에 교육감이 되면 지금 정부가 어떤 그 해결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교육감 스스로서 또 해결할 방법, 지금 상황을 풀어갈 방법이 있으신가 하고요. 그다음에 시국선언, 특히 역사 국정화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본인도 반단다고 해놓고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느냐 이런 현안이 있어서 아직도 지금 유효하거든요. 만약 두 분이 이제 교육감이 되시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나는 풀겠다 이렇게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거 없이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뭐 편하신 대로. 저는 당연히 정교사 선생님은
기본권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화 시켜야 되고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교육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복직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시국선언 문제도 징계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 징계거리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다면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법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뭐 더 이상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징계 취소하시고 취소하고 저 머리 깎으신 거 가발이라도 가발이라도 아니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쇼킹한 해결 아니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비로 아니면 국비로 가발은 만약에 그게 국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비로 사비로라도 네. 공적으로 네. 그런 것들은 네.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비 들여는 것보다는 공적으로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잘못한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면 피해 보상 해드려야 된다. 네. 아이고. 정말 웃기시는 분이신데 오늘 너무 즐거우신. 예, 성광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이죠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342명에 대해서 경고와 주의 조처를 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알다시피 우리 교육감님도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놓고서 이제 반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문제는 이게 교육감이란 얘기죠. 최소한 교육감이라면 자기의 소신과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똑같이 따라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데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인 거죠. 이거 완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비교육적인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자로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이 반대했다고 했으면 자신이 그 흔히 말해 부하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이걸 반대하고 선언했다면 같이 잘했다고 해야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징계를 겪는단 말입니까? 난 그거 참 이해가 안 됐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법의 노조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전교조의 그 선생님 9분이 이제 사립학교 뭐 투쟁과 관련해서 아마 퇴직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해직자들을 이제 조합원으로 신분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 조항 하나로 그 규정 하나 때문에 이제 이 법의 노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항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명령으로 사실 이게 불거진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다시 원위치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법의 노조가 계속 간다면 전교조를 포함한 뭐 교총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의는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 집단은 개혁의 또는 교육의 동반자지 어떤 개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가 만약에 개혁을 한다면 어떤 개혁의 동반자로서 이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들과 늘 협의하고 그리고 그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항상 이 교원단체 뭐 전교조를 포함해서 교총, 뭐 한교조 등이 있습니다만 이들과 항상 그들을 존중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학부모 단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광 선생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재미는 없네요. 네. 가발이 워낙 셌어요. 가발. 네. 아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교사라든지 직업을 떠나서라도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그거를 시행해야 된다. 특히 교육에 관련시킨 이 부분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노동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하지 않으면 따로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전교조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고 또 관련시킨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시킨 여러 여사님들도 계시고 급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그분들의 권리도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노동을 중시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노동조합 운동, 노동조합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딱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네. 이제 웃기는 거 하시려고 그런 거죠? 아니. 이제 단일화 추진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던지 기구가 만들어져서 하는데 뭐 당연하실 것 같긴 한데 거기 참여하실 의향 있으신가 하고 참여하신다면 어떤 룰이 정해지더라도 거기에 승복하겠는가 하실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할 게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고 같이 할 거고 그래서 단일화 과정 끝나서 나중에 선거운동 할 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이거 녹음 따놔가지고 잘 녹음되고 있습니다. 응광희 소장님은요. 현재 그 단일화 추진하고 있는 그 조직이 한 58개 단체를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래도 명망 있는 훌륭한 시민사회단체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아마 그 경선 원칙이나 방법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저는 믿고 그 경선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잘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일단 대전에서 우리가 이제 진보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이런 그 논의들은 많았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 보는 거는 우리 방송이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기획한 우리 장재환 기자님과 그다음에 저에게도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 뭐라고요? 네, 어느 분부터? 네. 먼저 하시죠. 소리야.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잘생겼다고요. 우리 최 교수님을 갖다 모셔놓고 같이 이렇게 하려니까 우선 제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참 이게 두 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좋은 자리를 갖다 우선 마련했다는 데서 대단히 고맙게도 생각하지만 얄궂다고도 생각합니다. 힘드셨구나. 이게 특히나 우리 교수님하고는 이 첫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들이 사실은 처음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도 됐고 또 그랬습니다. 하여튼 두 분 워낙 말씀들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더 이렇게 좀 재미있게 좀 이끌으시려 하는데 제가 그게 따라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좀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우리 대전시의 어떤 지역 정서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교육감 선거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안 엮일게요. 나중에 두 분 분명히 지상파에서 토론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정말 잘 하실 겁니다. 더 재미있게 그동안 지상파 토론회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첫 상견례를 오늘 이제 마칠 겁니다. 네.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정말 내년에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두 분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주 모이시죠. 10번 이상은 모여야 되는데 약속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오늘 방송 기획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중앙선관위에 그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성광진 소장님이나 최한성 교수님은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사를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저희가 생중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에 이제 저촉이 될 수 있지만은 인터넷에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받아서 방송을 제작을 했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더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상 기자님. 네,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또 김어준하고 주진우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엔딩 멘트 하시죠. 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대전 교육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정말 기대되고요. 또 이제 오늘 나오지 못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많은 분들께 말씀해 주셔서 정말 내년 2018년이 되면 네. 되면 이 대전 교육이 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바뀌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 장재환, 금광진, 최한성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We shall be back. 안녕. 수고하셨습니다.